엿먹으라는 말이 왜 욕이 되었을까요? 울릉도 호박엿에는 호박이 들어갈까요? 엿 때문에 어머니들이 거리로 나서 대모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흑백 라디오 6편은 달착지근한 엿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단맛에는 엿이 있었습니다. 엿길금을 가공해서 만든 것으로 조청이 있고 그것을 굳힌 것이 엿이지요.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개미나 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단맛만큼 환상적인 미각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엿장수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이었습니다. 가위를 절거덕거리며 엿장수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새카맣게 모여들죠. 엿장수는 인신도 좋아서 돈이 없어도 엿을 사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일러줍니다. 떨어진 고무신, 찌그러진 양은 냄비 받아요. 아이들은 집으로 달려가 마루 밑을 뒤져 구멍난 고무신 짝이나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찾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고물이 없는 아이들은 멀쩡한 할머니 고무신이나 선반에 올려진 냄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우 바른 엿장수는 아직 쓸만한 물건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엿에 홀린 아이가 냄비를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거나 고무신 바닥을 돌에 비벼 구멍을 내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려주기도 했고, 심지어 힘이 약한 아이 대신에 멀쩡한 냄비를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주기도 합니다. 그마저 없는 아이들은 손수레에 엿판을 얻고 다니는 엿장수를 따라다니며 엉성한 가위로 엿을 쪼갤 때 떨어지는 엿가루들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습니다. 대개는 허연 밀가루만 찍히지만 운이 좋으면 달착지근한 엿가루나 엿조각들이 걸려들기도 합니다. 꾀재재한 손가락으로 엿판을 찍어대다가 엿장수에게 가위로 머리를 쥐어박히기도 했죠. 엿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풍속화가 김홍도의 씨름 그림에도 목에 엿판을 건 엿장수가 등장합니다. 또한 김주영의 장편소설 객주에는 한양의 다양한 장사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누각골 쌈지장수, 자문박 화초장수, 애옥의 놋갓장수, 잔다리로 가면 개장수, 창내로 가면 마전쟁이, 홍제원 문 바뀌면 인절미장수, 두텁골 돼지장수, 가루리 청포장수, 물쇠골 솥장수, 청파로 가면 콩나물장수, 이태원 복숭아장수, 숭동으로 가면 앵도장수, 왕십리 미나리장수, 그 가운데 홍문골 엿장수가 등장합니다. 엿장사의 목판에는 흰엿부터 깨엿, 생강엿, 콩을 박은 콩엿 등 다채로 왔습니다. 그 가운데 호박엿이 있습니다. 호박엿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울릉도 호박엿이라는 신화를 남겼죠. 대패로 누런 호박엿을 깎아서 대꼬챙이에 꽂아주었죠. 아이들은 울릉도가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호박엿이 산처럼 쌓여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박엿에는 호박이 들어갈까요? 울릉군지에 의하면 울릉도의 한 처녀가 육지에서 가져온 호박으로 죽을 쑤어 먹었는데 그 맛이 엿과 같이 달아서 호박엿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울릉도에 자생하는 후박나무에 진액을 넣어 곤 엿을 후박엿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외지로 전해지며 호박엿으로 와전되었다고도 합니다. 울릉도에는 천연기념물 237호로 지정된 울릉사동 흙비둘기 서식지에
후박나무 숲이 실제로 있다 합니다. 지금은 후박나무가 보호수종이 되어 채취가 어렵게 되면서 후박나무 진액 대신에 호박을 넣어 만든답니다. 진짜 백이 호박엿이 된 셈이죠. 후박나무 껍질은 위장병이나 천식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호박인지 후박인지 어느 말이 맞는지는 호박엿을 파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은 가위로 이어집니다. 엿장수가 절거덕거리는 가위장단을 어떻게 맞추는가? 그 물음에 대해 나온 답이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거미줄 한 올 자르지 못할 듯 엉성한 가위를 엿장수는 왜 절거덩거리고 다니는 걸까요? 그 대답도 역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가위는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등장합니다. 서대문 밖의 경기 가명을 12폭으로 그린 경기 가명도 병풍에도 엿장수가 등장하는데 그때도 엉성한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위는 엿장수의 고전적인 소품인 셈이죠. 단단하게 굳은 엿을 자르는 데 썼겠지만 칼이나 자귀도 있을 텐데 왜 덜거덕거리는 가위를 썼을까요? 그런 물음에는 누구나 엿먹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였든 엿이 없는 엿장수는 있어도 가위를 들지 않은 엿장수는 없습니다. 엿과 관련된 비속어 가운데 엿먹어라는 말은 어디에서 출몰한 것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속되게 남을 은근히 골탕 먹이거나 속여 넘길 때 하는 말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달콤하기만 한 엿이 왜 그런 욕으로 쓰였을까요? 거기에도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사당 패들 사이에 성기를 뜻하는 비속한 은어에서 나온 말이라는 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끈적거리는 엿을 먹으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걸 두고 남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뜻으로 쓰였다는 설입니다. 마지막 설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뜻밖에도 엿은 1964년 12월 7일에 치러진 전기중학교 입시에 선다형 문제로 등장합니다. 엿기름 대신에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시험 문제에 1. 디아스타제 2. 꿀 3. 녹말 4. 무즙이 보기로 제시되었는데 정답은 1번 디아스타제로 발표되었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당락이 결정되던 당시에 치열한 중학 입학시험에서 4번 무즙을 선택한 자녀의 부모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불합격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가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고 항의를 했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들이 거리로 나섰으며 교육감을 만나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이밀며 엿먹어 보라고 항의했답니다. 이 일에서 엿먹으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엿으로 일어난 파동은 결국 김규원 서울시 교육감과 한상봉 문교부 차관이 사표를 내야 했고 디아스타제와 무즙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여 38명의 학생을 경기중학교 등에 추가 입학시켰다 합니다. 대단한 엿의 위력입니다. 요즘도 입시철이면 엿이 등장합니다. 입시생에게 엿을 선물하고
시험장인 교문에 엿을 붙이는 행위는 엿처럼 쩔거덕 들러붙어 합격하라는 뜻입니다. 엿이 성기를 가리키는 비속어로 쓰인 것은 중세 유럽에도 있었다 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작업을 맡은 미켈란젤로가 자꾸 작품에 끼어드는 교회와 교황 율리오 2세를 그림 속에서 엿을 먹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교황을 모델로 스가랴 선지자로 그려 교황을 기분 좋게 했지만 선지자 뒤에서 아기 푸토들이 손가락으로 상스러운 욕의 신용을 하게 그렸답니다. 사탕이나 과자 공장이 생기면서 엿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고향인 여주에서 보았던 엿장수입니다. 초가 몇 채가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 수레를 끌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는 엿장수는 어린 내 눈에 순례자의 풍모를 느끼게 했습니다. 양말 포장지마저 귀하게 여겨 곱게 접어두었다가 손님이 오면 측간 화장지로 내어주는 당시의 시골에서 무슨 고물이 남아 엿과 바꿔 먹었을까요? 길가의 포플로 나무마저 축 늘어질 만큼 뜨거운 여름에 무거운 수레를 끌며 땡볕이 내리쬐는 신장로를 터벅터벅 지나던 엿장수에게선 향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련하게 지워져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28편, 6월 19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7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